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중화용신으로 풀이하는 적천수 천미 사주명조 1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무토입니다. 거망지절인 6월의 무토는 그 힘이 많이 식상으로 설기되어서 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용신이고 이 불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목이 와서 목화 상생을 하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금은 기구신이고 일간오행인 토는 한신이 됩니다. 사주 원국에서 가장 반가운 불을 찾아보니까 월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간에 있는 정화, 정인이 매우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신인 목은 천간에 없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같이 나란히 있다면 목화 상생을 해서 인성과 관성이 아름다운 상생의 구조가 되겠지만은 목은 지지에 있습니다. 연지에 있고 또 하나의 인성인 불은 시지, 오화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화는 6월의 자수로부터 극을 받고 있고 묘목은 관성인 묘목은 월지 유금으로부터 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묘목과 오화에 힘입어서 정화가 용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지만 사실은 희신과 용신이 지지에서 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정화, 정인은 그 뿌리가 모두 손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정화가 어느 정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구신에 해당되는 6월의 강한 신금을 화생금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모름지기 사주의 용신은 반드시 그 지지의 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사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용신은 아주 힘을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정화가 개수의 대운이나 세운에서 개수를 만난다면은 얼른 구신이 이 개수 기신 쪽으로 생을 해서 강해진 그 개수는 바로 정화를 극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한신인 무토는 지지에 화기가 있든 없든 한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가 운에서 오는 개수를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주를 두고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조는 이렇게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주는 상관이 많아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 많아서라는 표현보다는 상관이 강해서라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상관이 강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관성을 목을 희신으로 한다는 것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토가 금을 보았을 때 토금 상관은 이 관성에 해당되는 목은 기신이 아니다라고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옳다고 봅니다. 묘목과 유금이 서로 충하니 서로 충한다보다는 건극목입니다.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생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생화. 또 자수가 오화를 충하고 있기 때문에 자수가 오화를 충하고 있어서 상관이 낚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관이 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화극금을 해서 다스려 줄 수 있는데 이 화가 수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 화가 인성이 지지해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상관이 날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글자가 충을 받아서 이 상관이 날뛴다는 그 표현은 그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오화가 충을 받아서 월지에 있는 정화의 뿌리를 손상당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상관을 다스릴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임철조의 이야기입니다. 지지에 왕한 금이 수를 생하여 주니 목화가 충을 받아 모두 극을 당해서 천간의 화토가 허탈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주로 인성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관찰되고, 물론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도 아주 그 탐구심이나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꼭 인성이 있어야 된다 또는 식상만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인성도 식상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상관 신금을 인성인 정화가 잘 생해준다는 그로 본다면은 인성도 아름답고 상관도 다스려서 잘 설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화의 뿌리가 모두 손상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기대치는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가 어렵고 장사나 사업을 해도 크게 얻는 게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천간에 수가 투출되지 않아서 문장을 잘 쓰고 풍류적인 인물이었다. 아마도 이 상관의 모습과 정인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 사람을 보고 판단했을 때 아주 문장도 잘 쓰고 풍류를 즐겼다는 것은 정화의 뿌리가 손상되든 말든 원국에서는 정화를 해칠 글자가 없습니다. 행운에서 개수나 인수가 오지 않은 한, 그래서 문장을 잘 썼다는 것은 정인과 상관이 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풍류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도에도 능숙했고 또 중년운에는 금수가 오다 보니 천간에서 금수가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천간과 지지는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 앞서 왔던 이 을미 갑오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비록 오화가 좌우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천간에 희신인 갑을목이 왔기 때문에 정화와 목화 상생을 해서 비교적 신금 상관을 생해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철조의 통변에서 중년운에서 개수, 임수, 비로, 신금, 경금을 만나다 보니 자신의 품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주는 정화를 써야 하는, 정화가 용신인데 정화를 극하는 개수를 만나다 보니까 큰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화가 사주에 있는 오화나 묘목과 함께 정화를 도와주고 싶지만은 6월에 월지 유금으로부터 합의되어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이 인수를 지니는 이거를 이제 상관패인이라고 합니다. 꽤 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 있으면은 인수를 함께 갖고 있으면은 좋다라는 뜻인데,
이럴 경우에 용신과 희신이 이 목화라면은 이 경우를 말합니다. 용신과 희신이 목화라면은 금수를 만나면은 좋지 않다라는 통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은 나쁘다고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는 나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용신을 직접적으로 극하기 때문에. 그러나 금이 원국에 있는데 중첩적으로 금이 온다고 해서 임계수만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오면은 사주 원국에 있는 정화 인성이 가서 화생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조건은 이 정화가 지지에서 그 뿌리를 얻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관폐인격에서 용신과 인신이 목화라면 금수를 만나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제한적으로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 특히 계수는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경우를 두고 이 상관폐인격인이라는 표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주에서 상관이 강하거나 많을 때 인성이 있어서 그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 그런 형태의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관폐인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온전한 상관폐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용신이 천간에서 희신인 목을 얻지 못했고 지지에 있는 목과 화는 각각 유검과 자수로부터 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확인되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